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위기라고는 하는데 제가 전국 우리 위너스 가족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돼서요. 사실 위기는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이 주말에 여러분께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여러분의 시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 사업 설명의 제목은요. 대안을 넘어 꿈을 되찾아주는 사업입니다. 네. 제가 지금 저희 미팅장에서 이 라이브를 찍고 있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들었을 때요. 저한테 이렇게 자명종의 알람이 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인 가정의 수입은 근로소득이다. 그래서 변수의 영향을 받는 임시 수입이기 때문에 언젠간 끊어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언젠가 수입이 끊어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제 머리에 자명종을 울려주는 이런 장소를 저는 처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어때요? 사회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서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사실 제가 이 가운데의 자료를 보고요. 전 좀 깜짝 놀랐어요. 퇴직자의 3분의 2는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고 그 밑에 보면요. 거의 4명, 거의 반수죠. 재취업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 남편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아니면 딸이 갑자기 이렇게 회사를 못 다니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졸 신입 취업은 사실 옛날에는 대학을 나오면 거의 금방 기업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갈수록 이 문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보통 뭘 하시죠? 보통 창업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깜짝 놀란 게 6개월 미만의 준비를 해서 급하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50세 이상의 자영업자, 아까 그 퇴직하시는 분들,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는 분들은 거의 이 연령대세요. 월 평균 수입 현황 보시겠어요? 100만 원 미만을 버는 게 거의 반수가 돼요. 정말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요즘에는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알바를 쓰기 힘들어서 가족 체제로 자영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폐업하고 주변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진짜 이런 뉴스를 보면 너무 조금 어떡하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한국이 고령화 속도가 OECD 중 가장 빠르대요. 그래서 5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가 진입한다는 건 생산 인력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국가에 대한 연금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세금 부분에서 굉장히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노동시장 급변해서 2030년까지 1억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독감형 팬데믹에 대해서 이 미래학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30년에 한 번 꼴? 아니고요. 저희 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지금 좋아지면 더 얼마나 무서운 게 올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정말 이 앞선 모든 게 불확실성의 시대, 명암이 있을 때 또 다른 명암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 알람이 울리는 그 느낌으로 들었던 얘기예요. 수년 전에 들었지만 진짜 정말 맞는 그 진리의 말은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어려운 사회생활을 보면서 엔잡, 요즘 북캐릭터,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하나로는 더 이상 미래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이슈화 되는 거를 뽑아봤어요. 사실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고 이러저러한 일을 해봤지만 뚜렷하게 어떤 특정화된 저의 무엇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제가 봤을 때 여기 물론 더 전문화되고 굉장히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매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그 해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뽑아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 카페에서 앉아서 말을 나누다 보면 옆에 계시는 무리 다 비트코인하고 주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상부동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스투라고 해서 이 안에서 진짜 잠실 땅, 독도 땅, 런던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해서 진짜 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걸 사고 팔까요? 우리의 지금 현실을 넘어서서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상 부동산이 뜬다고 생각합니다. 저 옆에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페토라고 여러분 메타버스 아시죠? 현실을 초월한 그 가상 현실 안에서 예술과 문화가 공존해요.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는 앞으로 메타버스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저는 사실 저렇게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아니면,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도대체 답이 안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한 줄기 빛 같은 걸 봤어요. 여기 아마존닷컴에 제프 베조스라는 CEO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전략은 변하지 않는 거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 묻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공을 하면 우리는 외면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는 사실은 뭘까요? 아까 그렇게 비트코인이니 가상부동산이니 그런 어떤 계속 순식간에 변화하는 그런 트렌드 말고 정말 예외 없는 사실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누구나 먹고 씻고 입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다들 늙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답이 있겠구나. 평생 씻고 입고 살아가면 필수품을 쓰겠네. 생필품을 꼭 평생 쓰겠네.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그리고 누구나 늙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오는 자산 수입이 필요하겠구나. 이 두 가지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여기서 이 아메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저 책을 건네받았었어요. 가정 속의 금맥. 근데 사실 그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원래 이 안에서의 사업 내용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읽었는데 사실 이 내용의 가치가 요즘에는 더 많이 와닿고 있어요. 우리들이 매일 먹고 사용하는 생활 속에 엄청난 부의 기회가 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가치 맞죠? 가정의 생필품 소비를요, 지속적인 소득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고, 여지껏 쭉 많은 리더님들께서 얘기해 주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아메이의 사업 설명과 그리고 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 굉장히 머리 아픈 얘기를 했죠. 사실 재미없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웃겨드리고 싶고 재밌게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다소 재미없더라도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미래 대안으로서 과연 아메이는 가능성이 있을까? 우선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회사가 튼튼한지를 봐야겠죠. 아메이 본사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다들 물론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의아해하시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건 아메이 본사 전경이에요. 그래서 생필품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요즘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방하는 회사들이요. 실제로 본인의 제품을 제조하지 못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아메이는 유통회사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450가지를 직접 생산하고요. 200가지를 OEM으로 생산하고요. 만여 가지를 위탁하고 그리고 외국에는 서비스 상품과 하이퍼링크 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오랜 역사가 된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확장이 돼 있고요. 전 세계 58개국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다 아메이 현지 법인이 나가 있어요. 과연 믿을 만하지 못한 회사라면 이렇게 널리 오랜 기간 확장이 돼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셨지만 우리 스티브 벤 엔델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의소 굉장히 공신력 있는 단체죠. 거기에서 회장을 2번이나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님 창업자분도 똑같이요. 그랬다면 저희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정말 한낱 피라미드 회사의 어떤 수장이 그렇게 공신력 있는 곳에 회장을 맡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회사가 믿음이 없다면 저렇게 넓은 회사를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여의도 3분의 2 크기만한 본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회사는 그래 믿을만 하겠구나. 제가 아까 생필품 말씀드렸죠. 생필품에 부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제 생필품의 파워를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냉장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 소비자분 가니까 냉장고 앞에 막 사진이 뜨고 레시피가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나 몇백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앞으로 생필품이 아니고 전자제품은요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도 저 가격은 이미 아니고 세탁기도 100만 원이 웬 말입니까? 요즘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같이 올리면 800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에어컨, TV 할 거 없이 해서 저거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자주 바꾸세요? 우리 저거를 쇼핑하시듯이 한 1, 2년에 한 번씩 바꾸시나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큰맘 먹고 좋은 걸 사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비싸요. 저거를 생각했을 때 1,000만 원이 아니고 2배, 3배,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제가 저걸 10년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와 반대로 생필품 4인 가족이 실제로 통계예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달을 사용하고요. 10년을 사용했을 때요. 6천만 원 정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치약을 그냥 쉽게 쓰고 샴푸를 그냥 써요. 빨래를 빨고 집을 청소를 합니다. 근데 텔레비전, 냉장고를 사실 때 여러분 굉장히 심사숙고하시죠. 왜냐하면 비싸니까. 하지만 10년의 총 비용을 생각했을 때요. 절대 생필품이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배예요? 굉장히 놀랍죠. 내 가족이 쓰는 생필품, 그것이 나의 사업 아이템이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자, 아메이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세계 판매 1위 자사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 뉴트리라이트. 정말 굉장히 효과적인 비타민 미네랄 보조제죠. 그리고 글로벌 탑5 판매율 탑5 안에 드는 스킨케어 아티스트리. 그리고 가정용 세계 판매 1위 이스프린 정수기. 그리고 치약, 로션, 샴푸 같이 온 몸을 다 닦고 쓸 수 있는 퍼스널 케어 제품들. 그리고 검증된 친환경 세탁세제, 주방세제, 청소세제. 그리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냄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마지막으로 김, 미역, 커피 같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국산 생필품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쓰시는 생필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저 생필품이 내 사업의 아이템이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아메이의 모든 제품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 국민치약이죠. 요즘에 텔레비전 틀면요. 정말 다 나와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라도 많은 연예인들과 많은 국민들이 쓰고 있는 국민치약이에요. 저 국민치약, 글리스터 치약에는요. 저런 포인트가 3,460이라는 포인트가 붙어요. 그래서 저걸 모아서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마트 바꿔 쓰시면 돼요. 마트, 내가 쓰던 A마트, B마트, C마트를요, 아메이마트로 그냥 바꾸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생필품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택배가 돼요. 그리고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저는 원래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처음에 내 머릿속에 알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으로 보지 않은 건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를 직접 찾아가서 치약을 사서 그 자리에서 반품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제품에 하자가 없는데 소비자의 만족,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100% 환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에 따른 보너스가 있어서 사업의 기회가 되고요.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여행과 상속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생필품 아까 4인 가족 5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6천이라는 금액이 나왔죠. 한 달에 35에서 40만 원 정도 구매를 하시면 20만 PB라는 아주 기본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돼요. 그러면 다 계산을 여기 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6,000원. 근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BB라는 아주 놀라운 제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9,600원.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트 가시면 포인트 얼마나 받으세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당장은 아니었지만 몇 달 해서 거의 1년 몇백을 썼던 것 같은데 몇천 원에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구나. 마트는 원래 그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메이 마트로 바꾸고 나서는 정말 놀랍게 현금이 그것도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로 들어오게 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 굉장히 얘기 많이 하시죠. 제가 아까 너무 가상현실도 머리 아프고요. 그리고 뭐 주식도 비트코인도 뭐가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래 트렌드는 너무 복잡해요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 많이 하시죠. 감히 개인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큰 자본력이나 어마어마하게 좋은 머리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그런 제반 사항이 없이는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저기 있는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아메이는 놀라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플랫폼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주면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 이 마트 많이 이용하시죠. 사실 비대면 시대가 되고 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밤에 시키면 다음날 뚝딱 새벽에 배송이 되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서 자주 이용했는데요. 저기서 저 빵이 너무 맛있어서 제 친구한테 이 빵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유 표시가 있죠. 제가 이 빵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제 친구한테 누구야 너도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그 친구한테 카톡으로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을 공유하고요. 제가 캐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지 마세요. 현금 캐시 아니고요. 거기 캐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월 최대 얼마까지로 리밋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좋은 제품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일정 어떤 상한선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마트는 선입견 있으세요? 다 쓰시잖아요. 앞집 엄마도 쓰고 뒷집 친구도 썼기 때문에 난 뭐 너무 당연히 광고도 하고 얼마나 좋아? 라고 하면서 쓰셨지만 여러분 아메이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자, 똑같이 아까 국민치약을 제가 제 친구한테 전달을 해볼게요. 제 친구한테 너무 이 치약 좋으니까 너 한번 써봐. 우리 엄마가 이 치약으로 닦았더니 이도 시리지 않고 피도 안 나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가 자, 제가 이렇게 해서 A클릭이라는 걸로 공유를 합니다. 공유 대상을 제가 선택을 해서 친구한테 주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본인의 카드로 직접 결제를 하고요. 그 포인트는 저한테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회원 가입을 한다면 그 포인트는 그 친구한테 가겠죠? 자, 아까 그 마트와 이 아메이 마트가 굉장히 다른가요, 여러분? 똑같이 공유를 하죠. 근데 우리는 차이가 뭘까요? 상한선이 없고요. 직접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트는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공유한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아메이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까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메이 보너스의 분배 방식. 제가 오늘 수익 구조를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도로 사실 스마트하지도 못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요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아메이 보너스의 분배 방식은요. 우선 아까 저 혼자 썼을 때는 거의 10,000원 좀 안 되는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왔죠. 근데 누구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쓸 수 있죠. 그러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 그리고 저
그리고 제가 공유하는 A와 B에게 과연 어떻게 보너스가 분배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저한테 소개시켜준 분의 전체 매출은 48,000원인데 제가 쓴 게 60만 20, 20, 20 해서요. 36,000원에서 빼고 남은 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이 12,000원을 가져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도 밑에서 쓰신 분들의 포인트가 다 따로 가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 걸 다 뺀 24,000원이라는 금액이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아메이의 보너스 분배 방식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아메이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제가 저를 소개시켜 준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캐시백을 받죠. 왜냐하면 저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소개시켜 준 분은 저 하나에게 알려줬지만 저는 A와 B라는 두 명의 친구에게 알려준 2배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수입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 빼볼게요.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을 빼볼게요. 그래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실 달라지지 않아요. 저의 수입은 스폰서의 수입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스폰서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되게 약간 경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나를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고 아메이 제품이 어떤지 잘 쓸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상한 그런 스폰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함께 쓰는 소비자들을 아까 공유했죠? 공유 경제죠? 함께 쓰는 소비자들을 확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6명하고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어때요? 24,000원에서 144,00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으로 임명을 해서요. 매달 정성스러운 선물 키트가 들어가요. 아메이에서 너무 좋은 제품들이 예쁘게 안에 샘플로 들어가 있고요. 그걸 받으면 다들 너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씩 소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620만 PB해서 15%입니다.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보너스가 30%가 업이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때 수입이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는 사실 그냥 포인트 조금 받지? 아니면 부업 정도라고 생각하시지만 100만 원이 넘으면 어때요? 제가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하루에 몇 시간씩 일주일에 하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쉽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확장을 해볼게요. 그분들이 조금씩만 더 소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제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300만 원이 훌쩍 넘는 수입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조금 약간 동공이 커지고 저렇게 받으면 너무 좋겠고 저거는 거의 월급이네? 대기업 월급 수준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전제는요. 내가 공유를 활발하게 했을 때 그리고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요. 노력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나만의 공유 경제가 구축이 되고요.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곧 아까 변하지 않는 사실. 마르지 않는 자산 수입이 구축이 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정말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리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소유가 아닌 구독입니다. 아까 공유경제, 이제는 구독경제예요. 비대면 시대의 구독경제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구독경제가 어떤 건가요? 어떤 제품을 매달 아니면 매주 산다고 약정을 해놓고 계속 그 제품을 받으면서 저도 편리하고 그 회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경제 체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되게 많죠. 막걸리도 구독 경제가 되고요. 면도날이나 양말도 구독 경제가 돼요. 아메인 구독 경제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있으니까 말씀드렸겠죠? 자, 에이클릭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입니다. 자, 아메이는 좀 달라요. 아까 다른 마트들은요, 꼭 그 상품을 구독해야 돼요. 와인이면 와인, 막걸리면 막걸리, 아니면 아까 그 마트에서는 빵이면 빵, 게사료면 게사료. 그거를 매달 매주 받는 조건으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떨까요? 2,000가지 정도의 생필품이 있는 정말 생필품 마트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A, B, C
다음 달에는 ABC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D, E, F. 계속 변화해서 일정 금액을 구매하면 놀라운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구매했을 경우에 10만원어치를 장을 봤다면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바로 할인받을 수 있는 5,000원 쿠폰일이 바로 나오고요. 6회차부터 11회차까지는 만원, 그 이후 2년까지는 15,000원씩.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장을 보게 된다면요. 제가 95,000원, 9만원, 85,000원의 금액으로 10만원어치의 물건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플러스 캐시백은 별도입니다. 정말 대박이죠. 저는 타사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타사도 이렇게 빵빵한 구독 경제를 제공하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꼭 비교해 보세요. 자, 착한 소비와 친환경 마케팅이 굉장히 급부상이 됐어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사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편하면 되지. 내가 하나 버리는 게 뭐?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 하나의 노력이 뭐 그렇게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착한 소비 활동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고 참여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곳, 추가적인 비용을 올바른 상품에 주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친환경 마케팅, 친환경 의미를 담아서요. 제조와 유통에도 한 걸음 친환경으로 다가간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저 말이 참 좋아요. 얼룩은 지우고 지구는 살리세요. 내 얼룩 지워서 지구를 만약에 더럽힌다면 그건 아메이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비건 화장품 나왔죠. 저 비건 화장품 저걸 쓰면서요. 풍력 발전소에 저희가 이바지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리고 윤리적인 경영. 어저께 뉴스 보니 이제 저희 올려주셨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을 돕는, 농어촌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곳에 아메이 리더님들이 많이 앞장서고 계세요. 그리고 원 포 원. 외국의 제품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우리나라 유수의 정말 좋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살려주는 꾸준한 사회 환원과 윤리적인 경영을 이미 아메이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수입을 비교해 드릴게요. 연차별 수입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는 어떤 자영업은 아니고요. 그냥 직장인의 평균 정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아까 SP, 그러니까 1,000만을 넘어선 그 이상의 P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저 정도 되면 와, 연애 저 정도 수입이 나오는구나. 아까 그런 공유경제 그것만으로 저렇게 되네? 라고 여러분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대기업에서 18년차 부장이 1억이 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저 돈은 저 안에 이제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가 들어올까요? 18년 정도 정말 회사에 몸담아서 충성을 다했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그리고 18년이 된 부장님은 그 후로 몇 년이나 더 다니실 수 있을까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아메이 수입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수입 곡선 너무 달라요. 처음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하시지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마추어인데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내가 써보고 정말 공부하고 그런 시간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처음에 직장인은 처음부터 월급이 나오지만 아메이 ABO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직장인은 언젠가는 끊어지는 수입입니다. 하지만 ABO는 어때요? 언젠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현역, 은퇴가 없는 수입이라는 게 너무 다르죠. 전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그 척박한 현실, 정말 돌박 같은 현실이었어요. 제 마음속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돌박 같은 현실이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고민은 많고 바둥거리고 노력하지만 실은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안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로 힘든 이 시기에 저는 이렇게 제 안에 새싹이 움트는 걸 봐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 푸릇푸릇한 그게 제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이 어둡지 않아요. 잊었던 꿈을 찾아가기 시작한 건 이 안에서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 사진인데요. 사실 여러분 어때요? 척박한 현실에서 부모님이 보이나요? 자식은 너무 예쁘죠? 과연 자식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한숨만 쉬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을 키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척박한 현실 안에서 저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안에서요, 정말 든든한 언덕이 돼주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저희 자식들, 그리고 특히 저희 남편한테 정말 비빌 만한 아주 든든한 언덕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트리라이트 용돈도 제가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됐고요. 자, 그리고 집에 대한 욕심이 어떤 무력을 떠나서요. 사람이 적어도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보고 싶은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 이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치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아까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집을 꿈꿀 수 있을까요? 근데 제 안에 새싹이 자라면서요. 저는 이런 집을 언젠간 제가 살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여행을 좋아해요. 물론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좋아합니다. 이거 약간 흑역사 사진이에요. 저 말고요. 저희 스포너님이 10kg 넘게 빼셨거든요. 근데 여기 리더십 세미나를 가서요. 저희가 찍었을 때 그 전에 몸무게세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넣었냐? 너무 행복해서요. 어저께 제가 새벽까지 이 자료를 만들면서요. 막 사진을 찾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풍경이 아니고요. 저희 모습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리더십 세미나를 가고요. 또 그리고 마르지 않는 자산 수입이 생겨서 제가 원하는 세계 여행을 하게 될 때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 오글거리는 말 못하겠어요. 제 딸입니다. 제 아들 같이 키우겠습니다.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아이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후원을 시작을 했고요. 열심히 도와줄 계획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늘려볼 생각입니다. 이 사진이 되게 좋아요. 비가 와요. 내 인생에 비가 오는데요. 저는 우산을 바쳤어요. 우산을 든 여자가 됐습니다. 어떠한 변수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저는 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제 안에 들어있는 이 새싹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께 제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그렇죠. 목표가 너무 높으면 나 못하는 거 아니야? 아휴, 내 주제에 송충이는 솔잎? 이런 시리즈를 읊으며 나의 게으름과 상황을 변명하죠. 근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저 이거 어저께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대안을 찾고 나의 목표를 높여서 꿈을 꿀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표를 높게 잡고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화이팅하는 우리 위너스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